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계획 파트를 공부하고 있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환지계획은 다음 상을 내용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공부한 거예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의 명시에, 그리고 재비지, 보류지 명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입니다 라고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환지계획구역의 원주민, 갑을,병 등에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지 설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아니 똑같은 동네에 농사짓고 사는데 누구는 평당 300만 원짜리 택지를 환지받고 누구는 평당 뭐 3천만 원짜리 중심상업지에 환지를 받고 그것을 젊고 여자분이고 예쁘면은 평당 3천만 원짜리 아침 나이 많고 남자고 못생기면은 평당 300만 원짜리 그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환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지를 설계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라고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제목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 그래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인데 이해하면은 환지 설계 기준이죠.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죠. 285페이지 오면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별표하시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 뒤에다 부제목을 나왔습니다. 가로 열고 환지 설계 기준이죠.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뒤에 괄호 열고 환지 설계 기준 가로 닫고 자, 이런 교재 봅니다. 자, 환지를 설계할 때는 환지계획은 이 말은 뭐죠? 환지 설계는 그 말이야.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의 토지 5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종전의 토지 5글자를 동그라미 그 뒤에 환지 2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 종전의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그런 뜻이죠.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까지 하면 위치부터 환경까지 몇 개죠? 7개. 그 7가지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교재를 보시면은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위치, 지목, 면적. 위치, 지목, 면적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합시다. 환지를 정합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주의라고 되어 있죠? 밑에 표를 보십시오. 면적주의라 그래. 면적주의라고 합니다. 위치, 지목, 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합시다. 면적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나머지 4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합시다 라고 하는 입장을 평가주의라 그래요. 평가주의인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7가지 전부, 7개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면적주의 입장하고 평가주의 입장을 합한 거 맞죠?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되어 있죠?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절충주의.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 기준은 절충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도 되고 이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환지 설계가 이루어지면은 청산의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적응환지라 그래요. 적응환지. 그래서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적응환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슨 주의를 채택해야 됩니까? 절충주의를 채택해야 되고 절충주의를 채택하면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적응환지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적응환지 원칙으로 해도 좋고 절충주의 원칙으로 해도 좋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종전 토지하고 환지할 대상 토지에 몇 가지 기준으로 합니까? 7가지.
어떻게 오죠? 위치, 지목, 면적, 위지면,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토수리에 살고 있는 누구죠? 환,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오시면 되죠.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 여기서 잠깐만 근데 이걸 일곱 개를 이거 아직까지 이해를 완전하게 하신 건 아니거든. 그래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에게 집중. 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위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의 종전 토지 위치가 100번지였으면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에게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도 몇 번지? 100번지 위치에 땅을 주라는 거죠.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고 토질이 같고 수리 관계가 같고 이용 상황이 같고 환경이 같도록 설계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7가지 똑같이 설계되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가능한데 이를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적응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응 환지 원칙에 대해서 특례를 9개를 인정합니다. 오늘 5가지를 합니다. 5개. 깊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오늘 들어가는 거죠. 이제 환지계획 작성 특례 9가지 중에서 오늘 5개를 하는데 이 5개를 제목을 외워야 됩니다. 제목을 암기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내용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시작합니다. 285페이지 양괄호 2번 환지구역 작성 특례 별표 2개 하시고 별표 2개고 지금부터 이제 교재에 있는 번호와 상관없이 제가 밑줄을 긋고 번호를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밑줄을 잘 끄셔야 됩니다. 1번 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밑줄 끄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읽으면 밑줄을 끄면서 따라오십시오. 이제 별도로 줄 것이라고 안 할게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다시 쓰세요. 계속 줄 것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이 등이 있다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특례로서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 그 토지에 임차권이 등이 있으면 임차권이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저좀 봐줄래요? 여러분 101번지 도시개발 사업전 101번지 600주는 의뢰 토지였습니다. 토지 법률이 50%면 의뢰에게는 얼마를 공급할 수 환지 줄 수 있죠. 300주는 환지를 주는 게 원칙이야. 단 종전 토지 소유자 의리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저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해준다면 특례로서 의뢰에게는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단 그 의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빠뜨리면 안 돼. 이걸 처음 하면 진짜 5번 이상 읽어야 돼요.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그대로 시험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 이 부분은. 그 다음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하는 환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환지 밑줄 거예요. 세 글자 정환지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285페이지 맨 밑에 5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면적 토지 면적을 고려하는 환지 뒤에 정환지 찾으셨어요? 네,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감환지 밑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아까 설명 다 됐죠? 정환지 처분, 감환지 처분도 정환지, 감환지도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지. 아니, 여보세요? 토지 법률이 50%면은 종전 토지 면적 100,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던 갑에게는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이잖아.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감환지입니까? 정환지입니까? 정환지. 원칙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특례로서 인정하는 겁니까? 특례로서.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면 원칙인데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뭐죠? 감환지. 원칙입니까? 특례로서 인정하는 겁니까? 특례. 정환지 할 수 있다. 감환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줄 거죠. 과소 토지는 환지를 정합니까? 부지정합니까? 부지정. 과소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 줄 것이고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 몇 번? 4번. 4번. 그 다음에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서 입체 환지가 나와 있습니다. 입체 환지 밑줄 것이십시오. 입체 환지를 밑줄 것이고요. 동그라미 5번 쓰십시오. 밑에다가 입체 환지가 환지 처분 특례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입체 환지는 잠깐만요. 여러분 원칙대로 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는 새로 조성된 택지 등으로 평면 환지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택지에 가름하여 땅 대신에 네,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칙입니까? 특례로서 인정하는 겁니까? 평면 한지가 원칙인데 특례로서 입체한지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체한지는 특례인데 입체한지 요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입체한지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밑줄 것이고 기억.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기억. 그 밑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신청입니까? 신청까지 줄 것이십시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 동그라미 2번, 니은번. 그 기억과 니은이 적으십시오. 입체한지 요건입니다. 입체 환지의 요건,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까?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신청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한 5년 전까지 법원 입주한지 할 때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있었어요. 개정됐다니까. 동의가 무엇으로 개정된 거죠? 신청으로. 그래서 신청을 동그라미 하시고 그 신청 밑에다가 아니야 이렇게 적으십시오. 아니야, 동의가 아니라고 적어둡니다. 이렇게까지 해드려도 쏘시면 안 돼요. 입찰제 요건,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한지 신청, 입주한지를 할 때 그 주체가 옛날에는 시행자였어. 시행자가 그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토지가 가수 토지에 해당돼서 환지를 못 주게 되니까 아파트 입주가요 드릴까요? 라고 동의를 얻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시행자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과수 토지 소유자로 환지를 못 받게 된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이 뭐 할 때만 신청할 때만 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위에 참가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입법치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입주한지는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무엇이 있을 때만 하죠. 신청이 있을 때만.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거야. 그 이후로부터. 민주화되면서 법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마치 이제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자리에 동의 쓰면 틀려요.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그때 건축물의 일부는 뭐죠? 아파트니까 101동을 전부 줍니까? 101동 1501호입니까? 101동 1501호.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는 곧 이꼴 구분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 적으십시오. 구분 소유권.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준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건축물 일부를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구분 소유권을 해석하시면 되죠. 구분 소유권. 건축물 일부와 그리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무엇을 주죠? 공유 지분 동그라미. 공유 지분권을 교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부르죠?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아보게 보면 입체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여기서 이제 별도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심화학습 3, 4월에 이런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깊게 다루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선택적으로 나올 것만 가르쳐 드려요. 그때 이제 3, 4월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계획을 잡는 것이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289페이지 오십시오. 289페이지 오셔가지고 4번에 봅니다. 환지계획 인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아까 환지계획은 행정체가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면 그 환지계획은 인가 맞죠? 네, 인가권자 체크해준다 그랬죠? 이거 인가권자 별표하시고요.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행정체가 아닌 시행자 미줄죠. 행정체가 아닌 시행자가 손 떼고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거든요. 그때 환지계획 인가는 줄 것이십시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돼요. 별표 해드릴까요?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왔어. 자주. 작년도 나왔거든요. 작년도 콕 찍어드렸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죠? 지정권자,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일단은 지정권자가 지정하잖아, 그죠? 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정후 수립합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도 수립고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구역도 누가 수립합니까? 지정권자. 그리고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거야.